예전에는 70세 기준으로 여러분이 이제 지금 부모님은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70세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회사 다니기 위해서는 학점을 잘 받아야 돼. 그리고 그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행동하지 말고 그냥 출석 잘하고 리포트 잘 되고 과제 잘하고, 그래서 4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4년을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열심히 부모님 말 듣고. 근데 대학교 와서도 4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한 결과가 또 어떻게든 회사를 들어가요. 그럼 회사를 들어가서 거기서도 또 성실히 살아요. 그리고 60대 은퇴를 해요. 그런데 은퇴를 하는 것도 요즘은 60이 안 돼요. 대부분이 40대 중후반. 그러면 40대 중후반에 은퇴를 하면 그 다음부터가 황당해지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때는 부모님은 나이가 드셔가지고 어때요? 경제권이 없어요, 그죠? 그때 이제 내가 정신을 차려보고 부모님의 그런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나이 51살. 저희 나이 때 그렇게 전부 다 살아다 보니까 어떠냐? 어떤 문제가 생길까? 갑자기 나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렇다고 주변에서 회사에서 하는 일을 밖에서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 나이대가 지금 딱 애매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보면 좀 방황을 많이 할 거예요. 직장을 다녀도 그냥 힘들게 다니는 거야. 이게 일이 좋아서 다니는 게 아니고, 예전에 살아오던 항상 호서대한 본교에만 주차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 앞에 항상 이렇게 주차 없는 공간에 찾다 보니까 경쟁이 심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삶이에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이제 앞으로 살아야 돼요. 왜? 100세 시대에는 여러분 나이 때부터 세상을 조금은 자신의 주도적인 삶, 그래서 관점을 좀 넓게 해서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반 참조하고, 그리고 반은 이런 수업을 통해서 부모님 세대는 70세의 죽음, 생애 주기를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30대부터 60대까지 어떻게 보면 30년만 직장 생활을 하면 되니까 어떻게든 좋은 직장, 그 직장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한우물만 파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직장을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든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돼요. 대기업 아니면 사자가 달린 자 아니면 이런 걸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했죠. 그런데 이게 30년만 일해가 될 게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 나이 때는 평균 예상 생존 연령이 120세예요. 그러면 지금 공부한 게 120세까지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부를 1차원적으로 해서 내가 20대, 30대까지 열심히 박사까지 공부를 하면 그 다음부터 나오면 한 20-30년은 버텼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 정보 인프라가 워낙 평준화돼서 누구든 검색만 하면, 구글링만 하면 그냥 알 수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박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문성이 돼 있을까? 조금은 더 경험 있겠지만은 정보 면에서는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때요? 공부를 같이 이렇게 제가 가르치지만 저하고 여러분하고 인터넷 구글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똑같아요.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때 따로 공부할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제라도 공부를 하면서 이 인생의 대학, 즉 100세까지 살아내려면 한 60,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의 전공으로는 살아내지 못해요. 우리 대한해협을 건널 때는 배 돛담배 하나로도 어떻게든 건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이 갑자기 태평양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배 하나로는 안 되고 배가 몇 개가 엮어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정복이 안 돼요. 그걸 우리는 여러분들 경력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20대지만 나 이제 25세, 30세 돼서 30대 다 돼가면 해놓은 건 없고 어떻게 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이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10년만 무엇을 준비를 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늦어봤자 30대 중후반, 30대 초반.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거는 그냥 맛배기예요. 나중에 다음 주에 제가 인생 시계를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까지 살아온 건 맛배기고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질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70세까지 산다는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나이대가 굉장히 중요한 나이대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100세가 되니까요. 제 나이가 50인데 0.7을 곱하면 35세. 정신 연령이나 사회적인 정신 모든 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25세면 0.7을 곱하면 실제로 옛날에 정신 연령이나 육체적인 연령 나이가 17세예요. 17세. 고등학교 2학년. 좀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대학생인데 막 가정을 부양하고 이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27세, 26세였는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대학교를 졸업한다는 의미가 60세까지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27세 때 뭘 해야 되냐면 군대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해결해야 되고 직장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27세 때 8세 때 결혼을 해야만이 부모님이 현직에 있을 때 그래도 결혼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부모님이 좀 영향력이 있을 때 부조도 받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이게 다 망가졌어요. 지금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26세, 7세에 부모님들이 빨리 장가가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옛날에는 굉장한 압박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그런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그 100세 시대 문화창업 마케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문화창업 마케팅이라는 게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오늘 지난주도 했지만 오늘 또 안 오신 분들이 또 꽤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지금 51살인데 이게 한 5년 전에 작성을 했던 거예요. 어디 아침 조찬 모임을 가가지고 나를 소개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작성했는데 이게 저한테 굉장히 이정표가 됐습니다. 5년 전에 만들었던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앉아있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 시기에 저희 그 인생의 그 미션과 비전이 정확하게 만들어졌다 보면 돼요. 즉 여러분을 대상으로 저는 40세까지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저희 그런 개인 사업도 한번 했지만 배우는 나이가 저는 80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0세까지 배우는 나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인생의 정점 40세까지는 뭐든 남 밑에서 많이 배워야 돼. 경력을 쌓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했었고 그리고 41세 되는 해에 제가 남 밑에 있는 게 아니고 남한테 조금 도움을 주는 입장에 있겠다. 그래서 제가 46일 때 이러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고 예전에는 제가 인생 로봇을 개발하고 그랬었어요. 저도 이제 기계공학을 기반으로 해서 석사까지 했었고 제품 개발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이 로봇을 제가 또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시죠? 지금 로봇, 그 휴거 로봇, 4대강 물고기 이런 걸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로봇의 의사였다가 이 46일 때 저는 사람의 의사가 되겠다.
사람의 인생의 의사가 되어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꽃을 피워주게끔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가지고 궁금한 점을 느낌표, 그래서 깨달음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저는 입술로 말하는 걸로 인생의 내비게이터가 되겠다. 이게 저희 미션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비전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공부한 이 45분의 친구들이 5년에서 10년 후에는 해당 분야의 창직을 통해서 창업을 하셔가지고 언론에 나오는 유명한 사업가이자 박사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비전입니다. 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100세 시대에 16만 투자해주세요. 내 전공은 전혀 상관없이 지금부터 이 학사 있죠. 빨리 4년을 졸업하면 하나의 포지션이 생겨요. 저 예를 들면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방학을 무지했어요. 전기 떨어지고 후기 분할 모집에 붙고 경기도 꺼내 또 전기 떨어지고 또 후기 분할 모집으로 또 경기도 꺼내 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고등학교까지 서울로 올라왔는데 경기도에 개구리가 개굴한데 그 공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는 게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때 여기는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거기는 딱 건물 하나 있어요. 도서관도 없어. 도서관은 제가 졸업할 때 도서관이 생겼어요. 그때 그 전에 불도저만 왔다 갔다. 그래서 비 오면요 빗물에 신발이 막 다 이렇게 막 척척한 이런 환경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좀 갈등이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 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내가 무슨 영화를 볼 거라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나? 그 방학을 2년을 했어요. 2년 하다 보니까 공부보다도 그럼 일단은 내가 억눌렸던 좀 즐기자. 그래서 정말로 그 강남 쪽에 거기서 여기 통학버스 강남역에서 오는 거 있어요. 저도 강남 거기서 다녔거든요. 강남역 근처에서 통학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제 수원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 신갈 IC 있죠.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강남역에서 항상 그걸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침 9시 수업은 항상 어때요? 늦어요. 네, 제가 공부할 의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업 1교시는 제끼고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지. 그래서 저도 성적이 참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2년을 그렇게 하고 나서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군대에 가서 제가 이렇게 초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병으로 이렇게 매일 이렇게 뭐랄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면 잘 살까 그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혼자 제가 정립한 게 뭐냐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데서 내가 전문가가 되자. 다른 거 필요 없다. 내가 하고 있는 데서 어떻게든 환경이든 상관없고 이 좋은 세상에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다른 데 가기 전에 일단 여기서 기초를 닦자. 그래서 복학하고 나서 제가 기계공학인데 기초과학잖아요. 그때부터 책을 전부 다 끌고 다녔어요. 1, 2학년 때 못 본 거 10몇 권. 왜냐면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업 들어가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교수님은 말하면 책을 여행 가방에서 꺼내가 이렇게 쌓아놓고 필요하면 그 분야를 책을 꺼내서 공업수업 어디 보고 제가 뭐 그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네이버로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무식하게 공부를 했는데 그 습관이 지금 저를 떠받치고 있어요. 어떤 분야면 새로운 분야에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20대 때 그렇게 공부하는 버릇을 해놓으니까 기초는요. 요즘 세상에 기초가 필요합니까? 네이버에 다 있는데, 그죠? 지금은 내가 그거를 내 걸로 재해석해가지고 그걸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기초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조금 이때까지는 기초를 쌓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요즘 세상은요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세상이에요. 어떤 의미냐?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 창업 콘텐츠, 문화 창업 마케팅 이 분야를 제가 처음부터 했겠냐고요? 아니에요. 다치면서 공부하면서 실전에서 실제로 막 그 피 묻혀가면서 비행기로 말하면 전투기가 하늘 날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막 전투하잖아요. 그럼 총 맞고 그러잖아요. 뭐 엔진만 안 맞고 연료만 안 터지면 그냥 날아다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비행기가 전투하고 돌아오면 막 총알 자국 많잖아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깔끔하게 전투 나가더라도 총알 한 발 안 맞고 그냥 이렇게 나가서 싸우기를 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상처를 당하면서 치유해가면서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곱게 해가지고 공부도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뭐 어려움 없이 그렇게 와 있는 친구도 있고 안 그런 친구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인생이고 저것도 인생인데 내가 조금은 젊었을 때 다양한 그리고 남들이 안 해본 거 이런 거를 한 번 더 경험을 하면 이해의 폭이 이만큼 넓어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수원 캠퍼스에 앉아서 그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그 추억이에요. 개구리 개굴 이렇게 비 오고 날씨가 이렇게 개굴 하는데 비행기나 하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 느낌이 비행기 타고 미국에 그때 한번 갔다 왔거든요. 90년대 초에. 그 갔다 오니까 마음은 미국에 있어. 비행기만 보면. 근데 제가 그때 느낌이 뭐냐면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고 생각의 상상의 나이가 커졌어요. 오히려 현실에서의 그런 어떤 다양성이 없다 보니까 오래 앉아서 생각할 기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자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또 사람이 변해갔고 20대 때는 저는 외우는 걸 잘 못했어요. 지금도 뭐 자신은 없지만 근데 희한한 게 30대보다는 40대, 40대보다는 50대 지금이 더 공부할 자세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친구들은 20대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정말 초반에 체력을 소진하고 열정을 소진했던 친구들은 공부를 더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당시에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뭐랄까 이 열정이 돼 있고요. 공부 새로움에 대한 어떤 호기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걸 지금까지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옛날에 그냥 그 단거리 선수가 아니고 난 장거리 선수죠. 단거리 선수는 한번 뛰고 나면 그 다음부터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끝내버리죠. 그럼 장거리 선수는 어때요? 계속 자기 관리해가면서 호흡 관리해가면서 공중급유 받으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물 마셔가면서 마라톤은 거예요. 인생은 마라톤이지 단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20대에 성공한 사람이 30, 40대에 계속 성공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20대 때 성공한 게 불행입니다. 불행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뭐였죠? 20대 때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발목을 잡아가지고 눈높이는 이 정도 있는데 자꾸 이렇게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더 못해요. 그런데 성공을 안 해본 사람 계속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하죠? 루저 같은 그런 느낌이 든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에너지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조금의 그 성공에도 만족감이 큰 거야. 그래서 저는요 그 당시에 나는 그랬어요. 8시에 출근하는 그 무리들을 보고 제가 느낀 게 계속 그 8시에 출근하면 계속 이렇게 러시아어에 같이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킹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계속 부대끼면서 그러니까 1시간 반을 시달리면서 가는 거야.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시내에서. 그런데 저는요 그러지 말고 아예 9시에 남들 다 출근 거의 할 때 출근을 해봤더니 1시간 반 갈 거를 30분 만에 가는 거야. 거기서 지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9시에 출발한다는 게 인생으로 말하면 남들은 20대에 막 이렇게 빨리 성공하는데 나는요 그런 생각했어요. 야, 너희들은 그렇게 가는데 나는 체력을 보강하고 마인드 컨트롤해서 내 관리를 잘해서 항상 공부하는 애티튜드를 유지해서 항상 긴장해서 하면서 그래서 나는 직장을 다니더라도 공부를 계속하고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겠다. 자세히 보니까 직장 들어가서 두 가지 부류예요. 하나는 대학교 때 성적 좋고 해가 그 친구들은 단지 직장이 목적이에요. 직장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는 목적 관점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들어가니까 그다음부터 뭐예요? 공부권, 인생, 행복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반면에 직장을 그냥 단순 목표로 생각하고 그걸 하나의 디딤돌로 해서 다른 목적, 내가 직장을 통해서 다른 더 큰 일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긴장을 안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더 뭘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오래 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직장 가면은 그냥 술 담배 하고 막 즐기고 그럴 시점에 저는 좀 긴장을 해서 그런 걸 안 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채워나가는 걸 하다 보니까 20, 30대 때 저는 자격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운전면허증밖에 없었고 그런데 46에 47에 박사 따고요. 그 47에 박사 따는 게 2월달에 박사를 따고 포스데이스 땄어요. 석박사를 포스데이스 다시 한번 했어요. 여러분 선배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시 41에 호수대 들어가가지고 석박사하고 46에 박사 따고요. 그래가지고 경영학 박사로 해가지고 졸업식 여기 하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더라고요. 경영학 박사는 전부 55세, 6세가 평균이에요. 그리고 저는 56세, 46세, 7에 그때 박사 따고 그때부터 자격증을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아주 1급 자격증도 안 왔다고요. 그리고 민간 자격증인데 1급에 준하는 자격증도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5개를 땄어요. 그 당시에. 그 여세를. 그러니까 47에 자격증을 5개를 따고 남들이 하나도 못 따는 걸 저는 5개 땄어요. 그리고 지금 51살이잖아요. 지금도 지금은 제가 이게 조금 뜬금없는 자신감인데 사법고시 공부하면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리를 아니까. 이 도가 통한다는 게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니까 이게 머리에 근육의 피트니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헬스한 친구들 있어요? 여기 헬스한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저는 없구나. 헬스하는 친구들이 헬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게 자꾸 이렇게 발달이 되면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더 하고 싶잖아요. 안 하면 몸살 날 것 같고. 그거 똑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헬스는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보이는 게 만들어지는 게 이게 재미가 있고 이쁘니까 자꾸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이 생각의 공부의 근육은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가 발전하는 줄도 모르니까 안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로드맵을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요 그런 어떤 원리를 알게 되면요 모든 게 다 그냥 똑같아. 그러다 보면 삶의 질이 좋아져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니까요. 그 자격증 공부가요 한 10명 하면 2명, 1명 붙을까 말까 하는 그런 자격증들인데 다 붙어서 한 방에 또 붙고 어떤 건 사수만에도 붙고 그런데 제가 그런 것도 원리를 또 시간 되면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단 4년을 전문성을 가지겠다. 그 다음에 내가 적성하고 상관이 그때 가서 적성이 안 맞다면 새로운 포지셔닝을 10년을 내다보고 하면요. 지금 했던 거에서 만약 전혀 다른 걸 같이 하면요. 좋아요. 뜬금없는 전공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도 했고 경영도 하다 보니까 이 뜬금없는 걸 하니까 고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옛날에도 기계공학을 했고 지금 30년 후에도 기계공학으로
그럼 연근에 그냥 그 뭐죠? 앞바다에서 그냥 멸치 자리에 어선들게 앉았을 것 같아요. 한 10분 쉬고 가겠습니다. 네,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세요.